2030 분들의 그런 보수화 자체가 좀 개인의 뭐 일대화 이런 것도 분명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현실을 살기가 좀 힘들어졌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으면은 이제 2030이 계속 고착될 수가 있다. 저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연대의 차별과 혐오보다는 연대를 통해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지금 20대, 30대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일자리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살 집이 없다는 문제. 아.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살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어도 결혼을 쉽게 못해요. 그죠? 집을 구해와라 이런 압박이 좀 있다는 거예요. 네. 집값이 또 워낙 네, 올랐고.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청년들이 뭔가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창업을 한다든가,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꿈을 키우고 싶어도 거의 포기한 채 살아가야 되고, 네. 그리고 또는 일자리를 구해도 그 일자리에서 나는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네. 자기감이 빠져들면서 결국 그만둔다든가. 그리고 또 이 고용 직장 생활이라는 문화 자체가 네.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의 본질은 뭐냐면 네. 2030 청년들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고립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서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모임이 필요하다. 그런 청년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거기서 같이 목소리 내서 우리 집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일자리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고로 제가 이제 10년도 넘었는데 10년 전에 네. 한국 대학생 21세 한국 대학생연합이라고 대학생 단체에서 정책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정선위원장 하면서 네. 제가 전면에 얘기했던 거는 네. 우리 지금 등록금 문제, 반값 등록금은 어느 정도 국가 장학금으로 해결됐다. 우리의 다음 과제는 청년 실업이다. 청년 실업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들 일자리 정말 심각해진다.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대학생들 많이 배출시켜 놓고 국가가 대학생들 채용 안 되게 만드는 거가 문제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라는 시위를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야 된다. 이거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진짜요? 네, 제안했는데 그때 이게 사실은 좀 확대했어야 되는데 제 능력 부족으로 시위가 모여도 한 20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이래서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고 약간 저만 얘기하다 끝난 요런 너무 슬픈 현실이 있었는데 뭔가 전개할 때 네. 조금 이제 더 푸시하는 그런 게 좀 저의 능력 부족으로 해서 그랬나? 잘 진행되지 못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좀 더 설득을 해서 네. 그 당시 대학생 단체 그 지도부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네. 청년 실업 문제 청년들이 목소리 내면서 일자리 달라 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집을 달라 일자리 달라 이렇게 조금 그때 더 구체적으로 10년 전에 이미 생각하게. 운동을 했어야 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운동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표님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옆에 계신 이제 송이 오빠는 주변에 그러면 친구분들이나 이제 지인들 봤을 때 비슷한 연령대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우선 제가 20대 때가 얼마 전이긴 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 그 2030 세대들이 네. 어떻게 좀 극우화가 되는지를 좀 주변에서 좀 느꼈는데 이제 대학교 때 이런 좀 강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극우 이제 2030 세대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목소리가 좀 세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그래요? 현실을 살기 바빠지면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네. 주관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네. 휩쓸려 갈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이 그치.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아, 그런 진짜요? 목소리가 센 친구들의 의견에 집단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좀 휩쓸려가는 그러면 경향이 그때 있었죠. 20대 친구들이 주변에 그런 강한 보수화된 친구들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았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청년들이 이제 좀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 네. 정치가 우리 청년 인생, 청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네. 좀 느끼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의 입장도 정부의 능력도 필요하겠지만은 미대생은 또 주위에 그런 친구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좀 정책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정책적으로 네. 교육적 정책적으로 어릴 때부터 토론을 좀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안 하니까 좀 자기 주관이 없어지고 주관이 없으니까 아까 송이 오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목소리가 큰 애들의 말에 휩쓸려서 가는 거거든요. 갈대처럼. 네, 이 갈대같이 키운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의 잘못이다. 교육 정책, 여러 가지 네. 정책, 구조적인 그런 것 현상들을 좀 네. 바꾸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네, 토론 수업과 서술형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서술형. 생각합니다. 구체적이다. 서술형이나 논술형. 미대생을 정치계로 우리 밀어줍시다. 그러니까 저는 네. 요약해보면은 그 이준석의 혐오 정치가 지금 주류 정치를 좀 침범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단순히 20대 남성들의 구구화라고 이 문제를 일축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청년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바라봐야 된다. 실제로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지 네. 청년들이 변화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 이제 극우화라고 단순히 밀진 말고 그 외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지 원인을 일단 찾고 네. 대안을 마련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